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지금 밖에 비 오지? 봄비라고 하기는 좀 늦었지 않나? 맞아요. 여름? 여름 비? 초여름? 비가 오니까 좋죠. 며칠 가물었었는데. 맞아. 가물면, 이게, 이렇게 농작물만 가문 게 아니라 사람도 가뭄을 타잖아요. 성질이 좀 이렇게 말라가야 된다고 하나? 좀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이게 봄이, 비가 물이 있다는 거는 사람에게 참 안정감을 주죠, 그죠? 이게 나무와 물과 이제 이런 것들은 참 그런 것들이 삶의 풍요로움을 주게 되고, 물이라는 건 잔잔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이제 그런데, 오늘이 5월 23일? 네. 노무현 대통령이 설하셨던 날. 오늘 그날이다, 그죠? 예전에도 참 많이 울었는데, 지금도 뭐 울고 가던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거고,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몰락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지만 그 역사에서 더 새로운 것들이 분명히 나오더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글쓰기 강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몇 주차가 모르겠다. 5주차? 6주차 정도 되어가나? 5주차 정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죠? 네. 어때요? 재밌어요? 네. 뭐 좀 도움이 되나? 도움? 제가 안 해서. 그렇지. 글쓰기란 제가 꼭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사유의 확장, 생각의 확장, 그 다음에 자신과의 대화라고요. 일반적으로 글쓰기 보면 뭐 기성정결이다, 내가 관찰을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글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이제 큰 그런 굿하는 사람들 보면 신이 내려서 굿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영하다고 해야 되나? 더 좋을까? 하면 스님. 그렇지. 음악도 보면 음대를 배워서 어릴 때부터 음대를 갔던 사람과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내면에 뭔가 툭 튀어나와서 하는 사람 중에 보면 내면에서 나온 사람이 훌륭한 또 작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게 글쓰기도 세상 살아가는 한 방편이요. 세상 살아가는 방편, 세상 살아가는 이유, 다시 말하면 존재의 이유, 내가 왜 태어났을까? 글쓰기도 한 방편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지 삶이 바른 길로 가게 되거든요. 내 삶이 바른 길 위에 서 있지 않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글쓰기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공부, 그 다음에 세속에서 말하는 성공, 그 다음에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 인정을 한다, 권력을 갖는다, 재력을 갖는다.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내가 존재의 이유를 밝히는 작업인 거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결국은 끄집어내는 작업인 거잖아요. 돈을 만약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고대 시대에 지금도 경제 문제가 사실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해요. 예전에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공동생산이었잖아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였는데 좀 커지다 보면 공동생산, 공동분배지만 만약에 우리 그걸 해서 사냥을 가서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칩시다. 산에 나가서 노를 한 마리 잡았다 칩시다. 여러 마리 만약에 5명이 있는데 5마리 잡으면 한 사람 앞에 한 마리씩 가져가면 돼. 근데 한 마리를 잡았어. 근데 어떻게 공동분배가 되느냐는 얘기인 거야. 머리, 가슴, 배.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는 문제인 거야. 아무리 키로수를 다 똑같이 간다 해도 거기도 맛있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위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취향 따라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땅이 똑같이 있는데 n분의 1로 나눠졌다고 하지만은 물이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산 기슭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토질이 안 좋은 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평하게 이게 평등하게 나눠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5 똑같이 나눠졌어. 나눠졌는데도 한 30년 정도 지나면 빈부 차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그럼 국가에서 또 다 해소를 해. 그럼 문제가 되잖아. 똑같이 살긴 했는데 똑같이 해소를 해가지고 똑같이 또다시 이제 그걸 섞어가지고 또다시 나눠줘. 근데 30년 있으면 또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또 난다. 왜 그럴까? 똑같이 나눠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왜 그럴까요? 개인의 방식?
방식. 그럼 그 옳지.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삶의 방식. 아니면 삶의 방식이란 외부에 있을까? 외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선택하는 나의 생각이 있을까? 두 번째?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그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은 데를 줘요. 그 다음에 세간살이 보면 뭐 안에 그 있잖아요. 가구를 똑같이 줘. 그랬는데도 그걸 배치를 하고 살아라 하면 똑같이 나올까 다르게 나올까? 다르게 나오지. 왜 그럴까? 그죠? 그리고 내 생각이 문제란 말입니다. 똑같이 돈을 1억씩을 줬어.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고 더 크게 가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다 써버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 돈을 가지고 남을 해코지 하는 데도 쓰거든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존재의 이유는,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위대성을 밝히는 데로 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게 글쓰기예요. 사실은 글작업. 남의 대화이거든요. 근데 이 대화를 기승전결을 나누고 뭐 우리가 뭐를 나누고 학교에서 배웠던 해서 그게 글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문학과, 문학과 나온 사람들과 비문학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내면에 있는 위대성을 받는 사람, 자기의 내면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들 글을 더 잘 써요? 그렇죠.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문학했는 사람들이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글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제가 지금 도전하는 게 한시하고 시에 지금 도전을 하거든요. 지금 다시 내가 쓰려고 하는 게 그 동양의 바이블이라는 도덕경을 내가 또다시 우리 현대에 맞게끔 번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한문을 전공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모든 글작에 대해서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나의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틀에 갇혀 넣었을 때 창의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기승전결을 갖추고 주제를 하고 분단별로 나누고 분단별로 나눠서 쭉 갖다가 전개를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물론 중요해.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는 게 기승전결을 나눌 수 있는 건 다 갖춰져 있거든. 정확하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면 되거든. 그래서 치열하게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와의 사유의 확장과 대화에서 글쓰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주제 하나만 나오면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것의 책이 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나 이래서 멀리 가지 않아요. A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B로 가고 C로 가다가 결국은 다시 A로 끝내면 돼. A, B, A로 끝내면 돼. 처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 던져놓고 제일 마지막에 뭘로 하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이란 결국 내 안에 있는 거였다. 그러자면 좀 더 쓰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상당히 쉬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글과 똑같은 글, 아까 봄비라는 거, 우리가 봄에 비라는 걸 보고도 누군가는 좋은 생각, 누구는 안 좋은 생각.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남학생 장수하고 우산 장수를 둔 엄마들. 같은 자식인데도 비가 오니까 안 좋아지고 해가 뜨면 안 좋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가. 그래서 내 마음에 보는 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 오기 때문에 제가 쓰는 책 삶의 생각하기 철학책이요. 여기 114쪽에 있는 그 봄비라는 걸 이야기할게요. 봄비. 요거는 제가 여기 앞에 여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그때 비가 오는데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막 자기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쓴 책이고요. 바로 여기 앞에 커피숍에서 제가 어서 휴대폰으로 막 써가지고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봄비. 제가 사는 인천에는 새벽부터 봄비가 내립니다. 아주 서서히 조금씩 정성스럽게 내리다가 조금 굵어지며 후두둑 후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비 오는 소리가 절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봄을 맞이하는 꽃들이 봄마중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차도 마시며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 보는 재미 또한 즐겁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가게 되어서 투덜거린다고 하고, 딸애는 현장 밥 사가야 하는데 안 가도 된다고 좋아하고, 시어머니는 신경통이 도졌나 무릎이 아프네 하고,
자기는 파전에 동동주 먹을 약속이 있다고 좋아합니다. B는 그냥 B일 뿐인데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B는 한 번도 기분이 좋다, 나쁘다, 화가 난다 하지 않는데 B를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B를 보고 짜증을 내면 누가 짜증이 나고 기뻐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대상은 대상일 뿐.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이 나옵니다. B는 어떠한 성질도 가지지 않는 B일 뿐입니다. 대상은 남편은, 아이는, 아내는, 가난은, 고통은, 환경은 그냥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이래야 한다는 생각의 틀과 집착, 욕심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른다. 하늘. 오늘은 이래야 한다는 내 마음의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자. 꼭 바꾸고 싶은 생각의 틀인 습관 하나 적어보기. 내 마음에 집착하는 욕심의 말은 통행금지. 좋은 일만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만 생깁니다.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아까 이거 오시는데 비 맞고 왔죠? 네, 어때요? 비 오니까? 좋은데. 비 오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 여기 텃밭에 농사를 하니까 며칠 가물었었어요. 비가 오니까 상당히 좋은 거야. 그다음에 이거 내가 우리 집이 바로 여기니까 이거 우산 쓰고 걸어오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막 머리소리도 나고 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서 오는데 제가 그 가방이 2개 있잖아요. 하나는 그 찰리 비디오 가방하고 저거 하니까 우산 들고 이렇게 오니까 또 비가 이렇게 막 젖는 거야. 이거 뭐지? 하고 또 기분도 좀 그래졌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날 제가 여기 앉아 있었었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책 구상을 하고 강의한 준비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옆에 한 옆에 비가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남편이 골프 치러 가야 돼, 운동하러 가야 돼, 오늘 뭐 하기로, 밖에 야외 가기로 했는데 못 간다고 막 괜히 아내한테 부들부들 하더래.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오늘 뭐 그 학교에서 뭐죠, 그거 견학하는 거 있잖아요. 외부에 이제 견학하고 이제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게 싫었대. 그런데 비가 오니까 안 가, 취소됐잖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학교는 안 가도 된다고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는 비가 오니까 뭐야. 아이고, 이거 다 다리가 아프네. 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작 자기는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냈는데도 밖에 나오니까 비가 오니까 술집에 막걸리집에 술 먹을 약속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가 오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비 온다고 막 두들거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자, 비를 보고 내가 두들거리면 비가 기분 나빠할까? 그러면 두들거리는 사람은 뭐냐는 얘기지. 그럼 비가 오는 거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비가 올까? 아니, 그냥 내리는 거지. 그냥 내리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내리는 거야. 자, 그러면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그다음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 그다음에 내 자식은 지금 화를 막 내. 그리고 나 기분 나쁘라고 화낼까? 그냥 화내는 걸까? 그냥. 그치.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댓글 해가지고 내 남편은 왜 맨날 저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사니까. 같이 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야. 우리는 단순히, 자, 비가 오면 내 기분에 따라서 비가 왔으면 좋겠나 쓸 때 해필 그때 오면 좋아. 근데 내가 오늘 데이트도 있고, 오늘 누구 만나러 가고 하려고 하는데 오면 짜증이 난단 말이야. 내 기분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는 비일 뿐인데, 자, 사람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상대가 화를 계속 내면 이거 좀 짜증이 나죠, 사실은. 근데 한 아이가,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이가 전철을 탔는데, 한 6살 정도 되는 애가 계속 울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계속 탁탁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제적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하나가 뭐 순서를 하나 하면, 제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아주 많이 다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저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 이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가 데리고 가는 거야, 병원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아이고 얘 불쌍하다 불쌍하다 되는 거지. 근데 똑같은 울음이었잖아. 맞죠? 또 이런 거 있겠죠? 사람이 그 식물인간이 되어서 예를 들어 좀 얘가 식물이 돼 남편이 그렇게 고향하고 술 먹고 저 막 소리 지르는 남편이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어. 그러면 뭐 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제발 눈을 뜨고 나하고 싸우고 집어 던지더라도 눈 뜨고 일어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 하죠. 아이들이 막 내가 속을 썩이다고 우리 중고등학교 막 그렇게 속을 썩이고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 못 찾아. 그리고 부모들 뭐라고 이야기를 해? 살아있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집에 돌아가면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냐는 얘기인 거야. 이 세상을 보는 것들이. 그럼 아이가 평상시 나를 화를 내게 그러니까 아이가 화를 내고 말을 안 들었던 거는 그 자체는 그냥 그럴 뿐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뭐요? 이러면 안 돼? 또 이러면 되라고 하니까 좋고 나쁨이 나오는 거지. 저는 배우는 것 하나를 가지고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방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는 바른 눈이에요. 그 영국의 그 트라팔가에 보면 그 앨리슨 래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앨리슨 래퍼 나중에 인터넷에 꼭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요. 이 팔다리가 없습니다. 두 팔이 없어요. 팔이 이렇게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집니다. 그 보육원에 버려져요. 근데 보육원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자기 신체가 장애가 있으면 좀 이렇게 왕따라 그러나 좀 그런 걸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해요. 17살 때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더래. 도저히 내가 보육원에 살아서는 정말 내가 미칠 것 같더래. 그래서 그 불구의 몸으로 보육원을 뛰쳐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일반인들 옛날 그때 영국도 그랬어요. 몸이 성한 사람도 16, 17살에 사회에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살기 쉬울까 어려울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세상도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장애인이 세상을 나와서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렇게 겨우 밥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지, 팔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짚고 다녀야 되고, 막 그러다가 21살인가 2살에 또 남자를 만나요. 남자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결혼하자고 저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결혼 안 한다 해도 정말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해서 또 결혼을 해.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막 싸우기를 시작한 게 남편을 때리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또 헤어져. 근데 이 여자분은 세상에 이제 완전 절망으로 빠지는 거지. 그게 부모한테 버려졌죠. 몸도 불구에다가 혼자 살아보려니까 그것도 안 되고 좋다고 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거기서도 버림을 받고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겨우 밥 먹고 살다가 이 사람이 미대를 갑니다. 미대.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구속화가라는 거 들어봤나 모르겠다. 입으로 물고 그리는 예,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가지고 어쨌거나 그림을 조금씩 그리는데 하루는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자기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지도교사 싹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어이 앨리슨 그게 래퍼 너는 너의 그림을 보면 항상 정상인만 그림을 그리는구나. 다시 말해 비장애인 그림만 그리는구나. 네 마음속에 네가 장애라는 걸 잡고 있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 깜짝 놀라는 거야. 지도교수는 장애인이든 장애 아니든 똑같이 봤는데 장애인인 래퍼, 앨리스 래퍼가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묶어놨는 거지.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야. 나는 내가 장애인인 걸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장애인이니까 내가 뭘 못해 장애인이니까 나는 안 돼 라는 틀 속에 내가 갇혔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당장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그 도로 그림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비너스상 아시나요? 팔 하나 없는 거. 그 조각 있잖아요. 비너스상. 그 그림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이 쫙 열리는 느낌이 들더래. 자, 비너스상이 팔이 하나 없죠. 우리 모든 그 미술하는 사람이 비너스 그 대상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비너스상이잖아. 팔이 하나 없지. 근데 전 세계 미술가들이나 전 세계 미술 평론가들 아니면 전 세계 그걸 비너스상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팔이 하나 없다고 병신이라고 이야기해야 안 해요.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해야 안 해요. 팔 하나 없다고 거기다가 팔을 달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얘를 깜짝 놀라는 거야. 아, 비너스는 팔이 하나 없는 채로 완전하구나. 팔이 꼭 있어야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비너스는 팔이 없는 채로 이미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있구나. 최고의 사상 가치나 최고의 아름다움 모두가 칭송하는 위기의 정점에 가 있거나 이 사람이 깨닫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을 남겨요. 무슨 글을 남기나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미술을 가도 최고의 작품가는 그 작가도 최고의 비평가도 비너스가 팔이 하나 없는 거를 불완전하다고 하지 않고 완전하다고 보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야 내가 장애인이라고 나 위대성을 보지 못하고 나는 내가 불완전하라고 내가 썩어갖고 나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 다음날부터 뭐를 하나 하면 자기가 옷을 벗고 카메라로 자기 몸을 찍기를 시작해. 자기가 장애니까 자기 몸을 바로 이렇게 몸을 비틀고 해서 비너스 상처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 화보는 히트를 칩니다. 히트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살아있는 비너스 상. 전 세계 장애인의 모든 표상이 되었습니다. 영국 트라팔가에 가보면 그 살아있는 비너스 상, 이 여자 동상이 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가 사람을 기분 좋으라고 내리고 기분 나쁘라고 내리는 게 아니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뭐야? 장애는 나를 불평하고 내가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로 그 몸이 장애인으로 살아라고 내가 장애 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 완전함을 본다면 장애가 내 발목을 잡는다 안 잡는다? 잡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움직이는 백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대단해.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지금 날씨하고도 싸우는 사람들 있죠. 오늘 내가 어디 가면 왜 비가 오느냐고. 그러다 더워 죽겠다고 날씨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 있어. 맞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온통 불평불만이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내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우고 조금만 해보면 싸우자. 근데 저는 뭐요? 그다음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비 오는 거 하나 가지고 뭘 봐요? 그렇구나. 이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존재자처럼 선하고 아름다움이었구나. 라고 내가 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야. 이 에디슨 대표는. 이제 자기가 몸이 그렇지만 아이가 너무나 갖고 싶어서 아이 갖기를 자기가 소원을 해요. 모든 병원에서 말립니다. 당신은 아이 가지기도 힘들고 그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거냐고. 근데 3번의 실패를 하고 2번 실패하고 3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팔 하나 없는 이 채로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찰나는 영광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이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까에 대한 문제인 거지. 글쓰기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글쓰기란 다른 시야로 세상을 바르게 보기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에서 내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야만 가진다면 글감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지 않고 내가 기성정결을 갖추고 뭐를 갖추고 이렇게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옛날에 일본에 일본이 그 압제에 있을 때,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한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 이 사람의 부영가, 같은 그쪽 분이요. 남편이 이제 하고 임신하고, 9개월 정도 돼 만주로 가가지고 사람들 죽은지 모르는 거야. 예전에는 뭐 남편이 없으면 우리 안 되잖아요. 요즘에야 뭐 그렇지만은, 이 아내분이 집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찾으러, 그러니까 남편 찾으러 부여에서 걸어서 그러니까 기차도 타다가 옛날에 차는 뭐 있어요? 쌀 가지고 가면서 주고 걸어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 만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걸 하다가 남편을 결국 못 만나. 그래갖고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아이가 나왔어요. 낳았는데 임신한 몸을 갔었으니까. 근데 이 여자분은 너무나 굶어가지고 이 아이가 거품에 쌓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태어나니까 아이가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막 이렇게 거품에 쌓여서 미숙아로 태어났잖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하면 자기 딸, 자기 사이를 어떻게 된지도 모르잖아. 지금 죽은지도 모르잖아. 자기 딸 시집도 못 가고 나가게 한다고. 앞길 망친다고. 이 아이를 산에 갖다 묻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보면 뭐 구남매, 십남매, 십민만 되면 못 먹고 산다고 아이를 이렇게 정말 나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어차피 이거 미소가로 태어나면 거품이 쌓여서 숨막혀 쉬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시골에 뭐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죽을 거니까 산에 갖다 묻었어요. 근데 그때 12살 먹은 이모, 그게 처녀, 그게 애 낳은 사람 동생이 가서 방에 가서 아이를. 그러니까 안 죽었대. 근데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버지한테 혼이 날까봐 그걸 싸가지고 산속에 수업을 했어. 그렇게 그 아버지는 어쩔 수 없잖아. 이제는 막 이틀 만에 찾아가지고 왔어. 근데 이 아이를 애가 막 숨도 못 쉬고 이러니까 그 윗목에다 밀쳐놨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나더래. 겨우 살아났는데 그런 말을 7살 때 합니다. 병이 걸렸으니까, 온갖 병이 걸렸으니까. 그런 말을 겨우 7살 정도 돼서 그런 말을 걸어. 그러면 뭐예요? 완전히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는 아니지만 병이 있어가지고. 14살 정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7가지 정도의 성인병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그런 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완전히 영양실조에다가 그렇게 커버렸으니까 시골에 요즘에 먹을 게 있지만 예전에 주위 때만 해도요. 바꾸는 사람 천재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랬었어 시골에. 뭐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3 고등학교 이럴 때부터 헬스를 시작을 해요. 그게 RM 가지고 뭐 옛날에 기구나 있으니까 집에서 RM 걸고 발목 비우고 했는데 고2 때 대전고등학교 미스터 대전 자기 고등학교에 6천이 성소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고려대를 갑니다. 고려대를 가가지고 미스터 고려대가 됩니다. 이거 6천이로.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방송계로 진출을 해요. 그 사람이 오빠 이상용이에요. 이상용이 아시죠? 그 오빠 이상용이 뭐 조금 우리 때는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버려졌던 사람이었다. 내가 7살 때 그런 말을 처음 띄었었고 14살까지 내가 성인병을 8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밝히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훌륭하게 세상 살아가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한 게 아이고 쟤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힌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본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업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창작이 나오고 창의가 나오고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날 비 오는 것 하나로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하나로 옆에서 사람들이 대화 나오는 걸 하나를 가지고 그때 내가 글감을 얻어가지고 이런 글을 썼거든요. 지금 내가 주로 법륜 스님이 지금 그분 훌륭하시죠? 그분이 상담하는 게 딱 이건 거예요. 딱 여기 갑니다. 모든 드러나는 상황, 사건, 일은 좋고 나쁨이 없고 일일 뿐이다. 이걸 좋고 나쁨을 가는 거는 네가 좋다 안 좋다가 네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때 커피숍에 제가 물론 법륜스님 책을 읽어서 알겠지만 별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하나 듣고 확연하게 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쓰는 글의 근간을 이루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좋고 나쁨이 없는데 거기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쪽으로 가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 가지. 그러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가야지 돼? 좋은 쪽으로. 자, 우리 글 쓰세요 하면 나는 못 써요 하는 사람은 나는 글을 못 써요 어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글을 쓸까 못 쓸까? 똑같은 사람한테 글 한번 써보세요 하면 노력해볼게 조금이라도 써볼게 하는 사람을 쓸까 못 쓸까? 쓰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거든. 저는 제가 작가로 글 쓰면서 살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다른 각도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개 보면 가정에서 막 싸우고 막 티각티각하고 싸운다. 자기들은 힘들지만 우리는 뭐예요? 텔레비 옆집 싸움 구경,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불구경, 싸움 구경이잖아. 재밌단 말입니다. 그러면 싸움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가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자, 대상은
환경은 그냥 그대로 사건일 뿐인데 내 마음이 또 내 마음에 이뤄야 한다는 생각의 틀, 집착, 욕심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자, 요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요것을 내가 바르게 본다면 즉각 행복해진다, 안 행복해진다? 행복해진다. 자, 우리가 저도 이제 학원을 꽤 오래 해봤지만 똑같은 문제를 하면서 야, 나가 할 수 있어요. 너 문제 풀어봐라 하면 나 풀 수 있어요 하는 아이하고 나 못해요 하는 아이하고 처음에는 한두 문제 가지만 나중에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결과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엄청나게 달라진다. 똑같은 아주 작은 출발이지만 내 안에 있는 작은 씨앗을 보고 내가 시작을 한다면 그래서 글쓰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살육을 폭을 높여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가야지 하는 나와의 대화가 결국 글이 되는데 글이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본질과의 접촉이었다. 그 본질과의 접촉이 바른 길로서 내 삶을 바르게 하고 그 흔적이 물러나온다? 글로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글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내가 내 안에 위대성을 보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글쓰기는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에 요거를 이제 조금 오늘 짧게 내가 갈 건데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글이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다. 물론 어느 정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펌핑을 하려면 마중물을 집어넣듯이 그런 것처럼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저절로 나오는 거요. 자, 이제 하나의 더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가죠. 엔진의 힘으로 가지. 근데 이 엔진은 그러면 자동차가 빨리 가려고 바퀴나 차 몸체가 노력을 따로 해야 될까요? 엔진의 힘만 나오면 될까? 따로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바퀴가 힘을 못해요 엔진에. 몰라요. 바퀴는 엔진이 가는데 그냥 물로 가는 거지. 맞지 않나요? 또 오토바이 타보셨죠? 바퀴가 빨리 가려고 스스로 빨리 돌아요. 엔진이나 기아가 가는 대로만 돌지. 엔진의 힘으로 한번 간단 말입니다. 바퀴나 다른 것들은 뭐야? 방향을 하고 오토바이 빨리 가고 안 가고는 이미 있는 오토바이 그 출력을 많이 끄집어내느냐 안 내느냐의 방향만 설정하는 뿐이지 바퀴나 몸체가 다른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바퀴가 스스로 빨리 돌아서 내가 차를 빨리 가게 할 수 없는 거요. 엔진의 힘만 제대로 나오게 하면 돼. 자, 우리 삶도 이런 거요. 내 안에 있는 위대성이 나오는 거지 내가 내 머리로 내 손으로 내 안의 위대성을 끄집어내려고 할까? 방향만 정한 것 뿐인 거지 여기 있는 걸 인정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글 작업이나 창의 작업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배워서 들어간다는 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남에게 카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위대성을 끄집어내고자 한다. 근데 일반 생활에서 내 위대성을 끄집어내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집중적으로 딱 가는 게 무엇인가 하면 독서요. 그보다 더 빨리 끄집어내는 뭔가 하면 글쓰기야. 그래서 글쓰기는 많게 길게 쓴다, 많이 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쪽을 쓰든 몇 줄을 쓰든지 간에 매일 내가 일기체라기보다는 관찰하고 그 관찰했는 결과와 대상과 내가 사유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되면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을 하시면 돼. 아까 이야기했죠? 나라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뽀빠이 그분도 어차피 몸은 병들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 몸을 가까이 하는 순간 몸이 가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장애인이었어. 내가 위대성을 깨닫는다고 팔이 하나 갖다 붙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미 완전하다, 이미 훌륭하다고 관찰하니까 그때부터 좋은 길이 열려오는 거야. 똑같습니다. 나 역시도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건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로 내가 간다면 글쓰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항상 승승장구하고 번영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글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조금 한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